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작은 하얀 결정, 소금. 우리는 수십 년간 이 소금을 건강의 적으로 여겨왔습니다.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싱겁게 먹으라고 강조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열심히 저염식이나 심지어 무염식을 실천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지는 않으셨나요? 잠을 푹 잤는데도 돌덩이처럼 무거운 피로, 한밤중에 종아리를 쥐어짜는 고통, 그리고 자꾸 깜빡하는 건망증까지. 이 모든 것이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끊어버린 소금 때문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소금의 진실에 대해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의 생체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핵심 광물질, 즉 생명의 스위치입니다.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잡고 뇌와 신경이 초고속으로 신호를 주고받게 하며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하는 역할. 이 모든 것이 나트륨, 바로 소금 덕분입니다. 싱겁게 먹어야 건강하다는 믿음이 때로는 우리 몸을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중장년층, 만성질환으로 인해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 그리고 과도한 저염식을 고집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이 SOS를 치고 있는 위험 신호 5가지를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증입니다. 아, 나이가 드니 기력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 피로는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 즉 세포의 활동을 조절하는 핵심이 바로 나트륨 펌프입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세포 안팎의 삼투압 균형이 깨집니다. 세포가 제대로 수분을 머금지 못하고 쪼그라들거나 반대로 너무 부풀어 오릅니다. 이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없게 되죠. 결국 몸 전체가 저전력 모드로 전환되면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몸이 느끼는 그 무거운 피로감은 몸이 나트륨 연료가 바닥났다고 보내는 아주 명확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한밤중에 공포라 불리는 근육 경련과 쥐입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종아리 근육이 쇠사슬처럼 당기면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쳐 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운동을 격하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근육은 뇌와 신경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명령을 전달하는 전기 신호의 핵심 매개체가 바로 나트륨과 칼륨입니다. 소금이 부족해지면 이 전기 신호 전달 체계에 혼선이 발생합니다. 근육이 이완될 타이밍을 놓치고 멋대로 수축해버리는 것이죠. 특히 땀을 많이 흘린 날, 수분만 보충하고 소금 보충을 잊었을 때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발가락이 뻣뻣하게 오그라들거나 심지어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미세한 경련까지도 모두 나트륨 이온의 불균형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신경계의 오작동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뇌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것은 바로 잦은 두통과 어지럼증입니다. 앉았다가 일어설 때 눈앞이 하얘지고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을 자주 경험하시나요? 중장년층에게 흔한 증상이지만 그 근본 원인이 소금 부족일 수 있습니다. 소금은 혈관 내의 수분량을 유지하고 적정 혈압을 지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부족해지면 혈액의 양이 줄어들어 혈압이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집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분이 잠시라도 부족하면 바로 이상 증상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편두통, 속이 울렁거리는 메스꺼움,
그리고 심각한 어지럼증.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뇌가 충분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외치는 절규입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저염식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나트륨과 혈압의 균형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많은 중장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치매로 오해하기 쉬운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입니다. 최근 들어 물건 두는 곳을 자꾸 잊어버리고 대화 중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애를 먹으시나요? 혹시 치매의 초기 증상인가 하고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물론 노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나트륨 부족이 인지기능 저하의 강력한 원인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뇌세포는 전기를 이용해 신호를 주고받는데 나트륨 이온은 이 전기적 신호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매개체입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뇌의 통신망이 느려지고 신호 전달에 끊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저장된 정보를 꺼내는 기억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스트레스나 노화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소금을 통해 재기능을 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바로 저나트륨 혈증으로 인한 구토와 혼수 상태입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 등산이나 격렬한 운동 후 물만 과도하게 마시는 습관이 치명적입니다. 땀으로 소금은 빠져나갔는데 맹물만 계속 보충하면 우리 몸의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세포, 특히 뇌세포가 물을 과도하게 흡수하여 붓게 됩니다. 이 뇌부종이 바로 구토, 극심한 피로, 그리고 정신착란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근육경련이 전신발작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혼수 상태에 빠져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반드시 소금이 포함된 이온 음료나 적당한 염분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응급 상황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무서워서 너무 싱겁게만 먹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 소금이 부족해도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건강의 진정한 정답은 과잉도 부족도 아닌 바로 균형에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소금으로 환산하여 약 5g, 티스푼 하나 정도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날은 물 대신 묽은 국물이나 보리차에 소금을 약간 넣어 마시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위험 신호 중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몸에 보내고 있는 경고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식습관을 점검하십시오. 건강한 삶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건강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소금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